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당대표로서의 역량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후보님 열띤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 의리, 장원 주권정당 1인 1표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장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겼다. 후보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표정만으로도 누가 토론에서 이겼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정청래 후보로 하나둘 지원하기 시작한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민주당 160명 의원들이 김민석에 줄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의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지금 하나둘 정청래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그 당시 박찬대 쪽으로 줄을 다 섰잖아요. 당원들이 정청래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아니래. 김민석 쪽으로 줄을 다 쓸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대의원 투표가 없어졌어. 다 1인 투표로 바뀐 거야.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정청래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잘못 썼다 내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특정 세력이 김민석을 밀지만 김민석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될 텐데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 심리가 꽤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자 어느 정도 판세가 뒤집어지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정청래 당대표 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겼고 지금 토론도 압승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지역구마다 지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정청래를 지원하는 의원들 정동영, 이모경, 한민수, 김남국, 최민희, 장경태, 잼통의 영입 1호 박지혜 의원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이성윤, 김영한, 문정복, 최기상, 조승래 지금 호명한 의원들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밖에도 더 많이 계십니다. 대략 20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전운수도 왔다 갔어요. 전운수 이걸 봤을 때 지난 정당대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초대하면 이렇게 오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석길이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결과가 나왔던 한길 리서치 조사 맞죠? 정청래 후보자가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온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대상으로 한 당대표 조사를 보면 정청래 36.5%, 김민석 33.3%, 와 3%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고요. 3.2%. 자 그리고 송영길 10%. 정청래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요. 자 세대를 보더라도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골고루 정청래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자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20대와 70대 이상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폭등한 결과인데요. 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김민석 43.6%, 정청래 28.9%, 자 15% 격차가 났었는데 이걸 정청래 후보자가 한 달 만에 역전을 시킨 것입니다. 알다시피 선거는 추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상승 추이를 타면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정치 파랑새 설문조사에서도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가 정말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다 많은 표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틀간 진행을 했고요. 당대표 선호도 당신은 어느 후보를 선호하십니까? 자 7만 9천 명이 투표하셨습니다. 송영길 4%, 정청래 84%, 김민석 11%.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자, 정치 파랑새 채널은 아무래도 구독층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84%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고요. 자, 나오지 말아야 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죠. 개혁신당의 이긴 사무총장의 폭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를 위해서 개혁신당을 찾아가서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더라. 이런 폭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널리 다른 야당에 퍼져나가서 보안수사권이 유지되길 바랬다. 뭐 이런 거죠. 자, 정성호 장관. 김민석과 함께 자기들만 친명이다 라고 울타리친 뉴 이재명파인데 이래놓고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자기네들이 찬성해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도 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하든 그걸 가지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서 유지해주세요라고 호소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뉴 이재명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김민석의 똥볼, 반명 분열 신천지 이걸 비롯해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적인 선거운동. 자, 요러한 똥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결국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김민석 캠프에서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 룰을 바꾸자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 방식이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껏 우리 민주당이 해오던 결선 투표 방식이 아니죠. 이 선호 투표제 방식, 이번 당대표 선거 직전에 친석계 의원들의 주도로 바뀐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건 민주당의 정통 방식이 아니다 라고 초반에 반발했지만 결국 세에 밀려서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2대1에 기울어진 선거에 퇴행을 낳았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전남 광주 지역을 돌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뽑아도 그 표는 사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엔 나중에 그 표가 다 김민석 후보에게 간다. 그래도 여기는 나의 고향이니까 나도 좀 뽑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딱 봐도 김민석 후보 지지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정청래 후보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잼통령의 단골 멘트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공정한 척 공정하지 않은.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나중에 안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많은 선호 투표제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더 이상의 잡음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더 그런 건지 이번에는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또 한 번 선거제에 손을 대자고 하죠. 이름하여 미투표 당원 추가 투표제입니다. 이번에도 친석계 후보들의 제안인데 선거 마지막 날인 8월 17일에 그때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미투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자라는 거죠. 자, 이건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콩가루를 사정없이 뿌린 거죠. 선거 전에 룰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한 미숙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든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세상의 경기 중에 룰을 바꾸자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나 게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거 전에 다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선거 중에 해달라? 이런 걸 섣불리 받아주게 되면 다음에 언제든지 수틀리면 룰을 바꾸자라고 때를 쓸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 창피한 일 친석계 후보자들이 결국 입으로 그냥 쉽게 내던진 겁니다. 자, 이거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최대한 늘려보자는 건데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이면에 산술적인 셈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SOI의 조사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7월 말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9%로 정청래 후보를 15% 이상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원 투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나왔죠. 물론 이때까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32.8%로 정청래 후보를 4% 가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그 모두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김민석 후보 크게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고 10일간 토론과 연설회를 반복하면서 민심이 움직인 겁니다. 8월 초 KSOI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 4% 격차를 추격해서 초박빙 상태로 따라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정청래 후보는 상승 추세를 탔고 김민석 후보는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네거티브로 지지층이 아닌 국민 여론에서 앞서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정청래 후보의 상승 추세라면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게 예상이 되죠. 김민석 후보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점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제정신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중에 경기룰을 바꾸자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 김민석계 후보들은 다릅니다. 마치 룰도 모르는 애처럼 때를 쓰고 있는 거죠. 바꿔달라고. 요즘 초등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초등학생들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하는 행동이 밑작 수준입니다. 물론 정청래 후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 선거 진행 중에 룰을 바꾸는 이런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때를 쓰면 통할 거야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과연 저들이 친명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명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선거 룰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헛발질을 계속 하니까 김민석에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는 좀 더 가파를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 흥분되는 건 이제 당원들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한길 리서치를 보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과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드디어 3% 앞서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도 엄청난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는 꼼수 대 정수의 대결로 보입니다. 다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셨다면 정청래 찍읍시다. 알정 찍입니다. 삐리삐리삐리 바람새는 났어도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을 들이네